네, 후반부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반부 영상은 야릿 광고를 중심으로 일단 보셨고요. 자, 이번 후반부 영상은 우리 이벤트 프로모션 매체와 함께 저희가 마지막 경기장 광고까지 저희가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요도가 오늘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벤트와 그 다음에 뒤에 나올 그런 두 매체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BTL 광고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매체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참여시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 이건 이제 저희가 비행선 광고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는 현수막 형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현수막을 걸어서 비행선을 실제 광고 매체로 활용한 사례고요. 제가 직접 캠페인을 진행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드론이 생겨서 사실은 좀 이제 거의 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활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되었던 드론의 어떤 뭐 이제 아버지격이라고 보셔도 뭐 크게 무방할 것 같고요. 자, 어찌되었던 제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벤트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벤트성 매체 내지는 프로모션 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스쿠터 광고라는 게 있는데, 뭐 일종의 이제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오토바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래는 이런 형태대로, 우리가 포크제로가 출시했을 때, 실제 이제 샘플링을 하면서 진행했던 사례였기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자, 스쿠터 뒤에다가, 트레라라고 하죠. 트레라. 우리 남학생들은 군대 혹시 제대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특수 차량이죠. 자동차 뒤에다가 일종의 또 다른 뭐 지금으로 따면 캠핑카 같은 거를 끌고 다닌다고 보시면 되는데 캠핑카 대신에 이렇게 광고물을 끌고 다니면서 주로 찾아가는 형태의 광고 매체입니다.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노선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강남역 뭐 아니면 또 뭐 저쪽에 또 뭐 신촌이나 뭐 홍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거나 소비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서 특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매체 가운데 뭐 인도나 아니면 그런 골목까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촘촘한 어떤 그러니까 생활형이라고까지는 그렇습니다만 동선을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매체 형태이겠죠. 이건 사실은 알면 알수록 쓸 수 있는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캠페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뒤에 보시는 이 차는 광고주가 직접 특수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얼음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코크제로가 신제품이 들어가서 타겟들에게 이제 이렇게 샘플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좀 증정했던 그런 사례였었습니다. 그래서 코크제로가 출시했을 때 활용했던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도면에 설치했고, 주간 가치뿐만 아니라 야간도 됐다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건 태평로입니다만, 역시 보시는 것처럼 야간 가시에 대한 효과가 더 좋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왜 5개에서는 조명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어느 매체이든 간에 보여주는 어떤 그런 뭐 형식의 매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룩보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룩미디어라고 해서 지금 이건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매체사 브로셔에 들어갔던 사진이었습니다만, 여기 우리 모델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계시긴 합니다만, 이렇게 뒤에 끌고 다니면서, 매체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룩보드는 저희가 강남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샌드위치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앞뒤로, 그러니까 주로 뒤에 메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세로 형태로 가장 길게 어떤 그런 뭐 지역 프로모션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할 때 브랜드들이 아니면 지역 업체가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했었던 매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도 가시가 됩니다. 보이시죠? 푸마. 자, 이렇게 역시 야간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 매체 한번 집행할 때 따라가서 명동에 따라가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뭐 이게 뭐 외람됩니다만 이 제가 키가 안 돼 갖고 못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세로 형태로 길다 보니까 180 이상만 허용이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은 많은 학생들이 해당되시겠습니다만 제가 180이 안 되는 관계로 뭐 어쨌든 여담이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매체를 재미있게 촘촘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역시 중요한 건 단순하게 그냥 등에 메고 다닌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좋다기보다는 항상 뭐 단순하게 샘플링이 됐다 아까 코크제로처럼 아니면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같이 진행하는 것들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이벤트성 매체 아니면 프로모션 매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옛날 바이크 광고인데 이건 이제 업버전일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실제 제가 그 상암 MBC 갔을 때 한번 제가 직접 목격해서 찍은 건데요. 자, 이건 바이크는 바이크인데 모터가 아니라 이제 자전거입니다. 보이시죠? 자, 5대가 자, 지금 현재 한 조를 이루고서 동일하게 아까 우리 스쿠터 광고처럼 아까 스쿠터는 사실은 세 대가 한 조였거든요. 이건 5대가 한 조고요. 제가 야간까지는 안 있어봤습니다만 야간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때 뭘 광고했냐면 여기 뒤에 맥도날드 보이시죠 매장이. 자, 맥도날드 광고였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도우미들이 맥도날드 뭐 할인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뭐 이렇게 좀 샘플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단지 같은 거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샘플 뭐 전단만 돌리게 되면 잘 안 받으시고 막 좀 외면하시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매체를 같이 활용하면서 조금 더 이제 좀 어떤 뭐라고 할까요? 눈에 보이기에도 좋아 보이고 좀 더 이제 광고 전단지를 돌릴 때 어떤 거 내용이라는 것들을 미리 한번 우리 이용하신 이용객들이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전달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 전단지를 가지고 자, 맥도날드에 오셔서 직접 자, 구매도 하시면 자, 그만큼 효과가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디지털 광고 매체 우리 뭐 목표가 이제 브랜딩과 퍼포먼스 얘기합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은 아날로그 매체이지만 당장의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왜냐하면 바로 이게 우리 뭐 매출과도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들도 저희가 디지털 시대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날로그 매체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죠. 자,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맥도날드 전시 이벤트로 매체와 함께 집행과 함께 전단지를 배포했던 일종의 IMC 개념의 어떤 매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비행선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우, 이제 제가 이거 굉장히 제가 첫 직장이 뭐 여러분들은 뭐 되게 좀 약간 낯설 수 있는데 익산이라고 하는 지역명 익산이 아니라 익산이라고 하는 회사를 제가 첫 직장으로 다녔는데 그 당시에 이 비행 사업팀이 저희 회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익산이라는 회사가 유인 비행선을 한번 사업을 해보려고 했었죠. 그 당시에 96년도 7년도에 그러니까 당연히 관광적인 목적이겠죠. 근데 여러 가지 안전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무인 비행선만 운영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관광 사업은 빠지고 매체만 남은 게 됐는데 자 우리 보시면 아까 보셨습니다만 자 AI 생명이 AIG에서 사명 바꾸면서 자 서울 수도권에 매체 집행을 하고 나서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랩핑버스 할 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랩핑버스를 서울에서 운영을 하고 부산을 갖고 내려갔는데 그대로 자 그러면서 뭐까지 같이 내려갔냐면 자 이 비행선까지 같이 갖고 내려갔습니다. 보셔서 자 일단 여기는 자 뭐 특별하게 프로모션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벤트 현장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해수욕장 자체가 하는 이벤트 현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객을 많이 하는 장소에 자 상공에 띄워서 자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얼마 정도가 제일,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거 아시겠지만, 뭐죠? 이게, 그러니까 무선 조정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이제 무선 교신 장치가 있어서, 자, 무선 조정을 하게 되죠. 실제로 자격증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상에서, 자,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일단 가장 효과가 좋은 높이가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 한 50m 정도 거리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 현수막이 광고물인데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더 높아지면 이제 아예 눈에 가시가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 모터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요.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사실은 청각적으로 자극을 주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하늘로 보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자연스럽게 광고가 노출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건데 이게 이제 지상에서부터 50m 기억해 두십시오. 지상에서부터 50m 떨어진 상태가 제일 최적화된 높이로 되고 있고요. 자, 이때는 역시 갖고 내려가서 여기 이제 헬륨 가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서울부터 끌고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거든요. 해운대 일부 외곽에서 자, 이걸 가스를 주입을 하고 거기서부터 띄우기 시작을 해서 해수욕장 해변까지 끌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바다까지, 그러니까 좀 앞바다까지 나가서 왔다 갔다. 왜냐하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사명에 대한 변경을 자, 해수욕장을 통해서 고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여기는 바로 상단 위고, 자, 이렇게 조금 더 멀리 나가서, 자, 이때 굉장히 제가 직접 한 일주일을 따라 내려가서 거의 모니터링을 했었는데요. 많은 우리, 이용객들이 광고를 보셨던 그런 매체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업버전에 이제 드론 광고를 볼게요. 사실 이건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뭐 제가 지난번에 다 보여드렸더니 이제 저작권에 좀 위배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캡처만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드론 광고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그 출처에 지금 제가 링크를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복사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실제 브라질의 까미사리아 이제 콜롬보 의료 광고가 실제 보시는 것처럼 자 드론을 도심에서 그 마네킹을 달고 하늘을 날리면서 자 각각 자기들이 팔고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저렴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광고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도심에서 하고 있는 건데 자 근데 우리가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아까 비행선도 그랬습니다만 일단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물론 비행선보다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뭐 다른 것보다 사이즈가 작고 여러 대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더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신고를 해야 돼요. 원래 드론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어디 지역에서 뭐 띄우겠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 뭐 아파트에서 노는 것들은 뭐 그렇긴 합니다만 주로 도심에서 또 이벤트를 하거나 행사 때 쓰려고 한다라면 이런 안전적인 어떤 그런 보장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이제 미리 사전에 운행 지역을 먼저 관할 지역에다가 신고를 하고 이제 띄우게 돼 있습니다만 자, 해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드론을 활용해서 일단 드론은 사실 자체적으로는 광고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아까 비행선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측면에다가 그 현수막을 걸면은 뭐 충분히 매치로스의 가치가 매치로스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드론은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른 부가물들을 사실 초기에는 이렇게 현수막을 이렇게 거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매체를 링크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드론을 저희가 신기술이라고 해서 소개를 지난번에 해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직접 매체로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신 드론을 통해서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꽤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외 사례나 국내 사례를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자, 한번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의미있게 봤던 건데, 이제 컵누들 광고입니다. 브라질에서 실제 진행된 광고인데요. 우리 서퍼들이라고 하죠. 해수욕장에서 서퍼들이 이제 배가 고플 출출한 시간대, 이제 영상 다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지상에서, 자, 우리 컵라면이 있는 시간이 한 3분에서 한 4분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벤트 할 때, 자, 컵라면을 이렇게 여기 드론에 걸었습니다만, 일단 물을 부어요. 그리고 일단 근처에 있는, 자, 우리 서퍼들에게, 자, 제공을 해주는 건데, 보통 그러니까 면이 딱 적당히 익은 시간에 이제 나눠주는 거죠. 굉장히 좋은 치밀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드론 광고를 활용해서 굉장히 좋은 캠페인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꼭 드론을 아마 제가 쇼서 미션까지 아마 이거 낼 것 같긴 한데 느낌에 자 드론을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했지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캠페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빈버타이징이라는 게 있어요. 빈버타이징. 자,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디지털 사이니지 얘기할 때 소개해드렸었습니다만, 애드버타이징과 그다음에 빈 프로젝션을 합성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물론 이런 프로젝션 쓰지 않습니다. 실내용인데 제가 그냥 개념적인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만,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빔 프로젝트가 저희가 수업 시간이었다라면 직접 더 설명하기가 쉬웠을 텐데 대부분 스크린이 있고 그 위에 투사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션을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 여러분들 건물에다가 뭐 사실은 뭐 스크린 설치하고 뭐 그때그때마다 뭐 우리가 뭐 투사기는 한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건물 외벽 자체를 하나의 스크린을 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왜 미디어 파사드 얘기할 때도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하나는 그 자체로 LED를 설치해서 영구적으로 쓰는 어떤 반영구적으로 쓰는 어떤 광고의 매체 형태가 있었고 또 하나는 프로젝션을 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벤트 할 때 쓰기 좋은 어떤 형태로 왜냐면 그때그때마다 내가 필요한 외벽에다가 쏘고 그 다음에 철수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바로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스크린이 될 만한 그런 건물들을 찾아요. 그것도 주요 사이트, 뭐 홍대라든가 강남역, 뭐 이런 삼성역 이런 곳에. 왜냐면 뭐 건물 자체는 되게 스크린처럼 되게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사이트가 아니라면 뭐 사실 큰 의미가 없겠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빔 프로젝션을 쏘기에 되게 적당한 뭐 강남역이거나 그다음에 홍대역 쪽인데 중요한 거는 그 주변에 그 조명들이 그러니까 간섭 조명이라고 해야 됩니다. 간접 조명들이 많으면 어때요?
사실은 그 빔버타이징의 어떤 효과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주변이 어두워야 그만큼 프로젝션의 어떤 불빛이 훨씬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션을 굉장히 높은 이제 우리가 IC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화소수가 높은 걸 쓰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웬만한 그런 어떤 간접 조명이나 간접 조명들을 극복하고 실제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퀄리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사실은 그 프로젝션을 쓰죠. 그래서 뭐 대당 뭐 1억 원짜리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실제로도 집행했었습니다만, 어쨌든 프로젝션을 매체화해서 건물 외벽이 하나의 스크린처럼 쓰는 것들을 바로 빔버타이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바로 업체명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이 빔버타이징이라는 이 용어는 실제로 모 대행사가 인터랙티브 에이전시가 이 매체를 그러니까 매체화 시키면서 실제 상표 등록까지 해놨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굉장히 뭔가 의미가 굉장히 큰 어떤 이런 매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저희 팀에서 직접 운영했던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철수했었다가 다시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모토로라 한참, 우리 광고를 진행했던 사례, 그러니까 우리 베컴을 모델로 했을 때였었습니다만, 그다음에 아이리버가 초기에 이제 이런 형태로 좀 되어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당시엔 사실은 그때가 이 아이리버 때는 그냥 어떤 뭐라고 할까 이모티콘처럼 이렇게 좀 뭐 어떤 그 로고 같은 걸 보여줬다고 한다면, 모토로라 뭐 베컴을 모델로 했을 때는 실제 영상을 직접 틀어줬었어요. CF 영상 같은 것들을.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공격적인 어떤 형태의 매체 운영을 했던 사례죠. 지금 보시는 위치들은 대부분 홍대역 쪽입니다. 여기 뭐 홍대 입구가 보이시죠? 이것도 홍대 주변에 있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이게 주간이고 이게 야간입니다. 동일하게 주간에 봤던 내용들을 야간에 직접 운영하면서 미리 헌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빔 프로젝션을 길 건너에서 활용해서 이제 투사했던 이런 사례가 되겠고요. 여기 빔과 애드버타이징이 합성을 하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빔버타이징이었고요. 실제 저희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었습니다만, 이게 신사역사거리 미타워라고 있어요. 미타워 빌딩. 이 측면 보이시죠? 이 면적을, LED를 설치하게 되면 미디어 파사드 형태의 반영구적인 형태의 매체가 되지만,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션을 한 2대나 3대, 한 대 갖고는 쉽지 않고요. 한 2대나 3대를 정도로,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콜라도 했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행사가 끝나면 이제 철수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죠. 그래서 실제 CMGT라고 하는 회사가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 운영 미디어는 이제 프로젝션, 빔버타이징 형태로 진행했던 내용들이 이었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벤트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매체. 사실 아까 보여줬던 콜라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미디어 파사드 형태의 프로젝션만 쓴 게 아니라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프로모션 회사를 가시거나 여러 가지 어떤 뭐 전시 이런 비틀 매체 에이전시를 가시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클라이언트에 가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비틀에 대한 운영을 또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캠페인과 함께 어떤 매체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아까와 같은 매체 형태들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 활용, 이제 세 번째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스페이스 디벨롭먼트 미디어와 경기장 광고만 남았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버스 할 때 설명해 드렸었죠? 어떻게 보면 버스 내부 광고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시트 광고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시트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앉는 의자잖아요. 이 공간을 활용해서 매체화를 시켰다라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시각을 버스 내부 광고 이 시각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버스 내부에 우리 시트 광고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개념. 여러분들 이번 수업 시간에 뭘 배웠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다 하더라도 스팟과 스페이스는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스팟은 여러분들이 사이트라고 보셔도 크게 무방하십니다. 강남역, 삼성역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아니면 평택, AKB, 평택역 앞전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강남역이라고, 이러면은 중간고사 대체까지 하셨습니다만, 강남역이라고 해서 다 좋은 광고적인 그런 선호도가 높은 장소는 아니었죠. 즉 뭐냐면 그 스팟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을 저희가 또 찾아야 돼요. 광고적인, 매체적인 관점에서 의미가 있기 위해서 바로 그것들을 바로 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장소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 이것들을 스팟과 스페이스로 제가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 다른 어떤 그런 이미 뭐 물론 스팟과 스페이스에 대한 뭐 사전적인 의미나 이런 건 다 있긴 합니다만 제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자, 이 스팟과 스페이스 개념이 머릿속에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매치를 진행하시더라도 굉장히 뭐 제가 적소론도 소개해드렸었습니다만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개념일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저의 어떤 그러니까 업계에서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정리한 어떤 이론, 뭐 이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델 정도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스팟과 스페이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장소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일단 삼성역 코엑스몰 연결 통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사실 뭐 약간 개인적인 뭐 사연도 있습니다만 뭐냐면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엔미디라는 회사에서 거의 지금 2003년도에 회사가 오픈을 하고 지금 2020년이 됐으니까 17년 됐잖아요. 그동안 저희 회사의 어떤 시그니처 매체가 되었던 매체가 바로 여기 있는 연결 통로입니다. 자, 보시는 장소는 2호선 삼성역과 지금은 이제 스타필드 코엑스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코엑스몰로 들어가는 중간에 있는 그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명하기로는 코엑스몰 연결 통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둥과 이런데 랩핑 형태의 중심으로 여기 쇼케이스도 있긴 합니다만, 물론 초기에는 쇼케이스보다는 주로 이제 랩핑하고 형태로 진행했었는데요. 자, 이제 우리 나이키가 할 때는 이렇게 쇼케이스 이렇게 진행해서 실제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좀 디스플레이하는 형태들도 있었습니다만 다양한 연출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2012년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거의 한 7, 8년 되긴 했습니다만 자, 이런 형태들이 과거에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집행했던 내용들은 자, 래핑들 알콘이나 작년에 진행했던 실제 저희 팀에서 자, 알콘 광고 자, 보시는 기둥화 그다음에 벽면 래핑들을 진행했었죠. 자, 이렇게 했던 사례로 자, 현재까지도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자, 연결 통로라고 하는 공간들을 하나의 뭐죠? 자, 삼성역이긴 하지만 제가 스페이스를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스팟은 삼성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 공간은 자, 우리가 연결 통로.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나의 미디어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스페이스 디벨로퍼먼트 얘기합니다만 공간을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그러니까 5개가의 혹시 광고에 이번 학기에 수업을 들으시면서 관심이 많아진 학생들은 자, 어떻게 하면 특정한 사이트에 어떻게 내가 매체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할까를 한번 연구해 보시면 되게 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기말고사도 아마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 문제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죠. 만약에 평택대학교 안에다가 내가 광고 매체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스팟은 평택대가 되겠죠. 하지만, 자, 어떤 공간에 어떻게 매체화를 시키는 게 훨씬 더 광고주에 대한 선호도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에게 자, 노출이 잘 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본다면,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개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좀 더 마케팅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서울이나 아니면 또 광역시나 또 도심권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것들이 그 자연스럽게 전략적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촌에, 과거 신촌역이죠. 지금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기차역의 신촌역, 자, 밀리오레 타워의 건물에 이렇게 킨 사이다가, 킨제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코크제로는, 자, 아까 다니면서 뭔가 광고를 집행했다라면, 자, 킨제로는 주로, 자, 공간을 개발을 했어요. 스페이스 디벨롭먼트. 주로 건물 외벽을 활용해서 래핑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아까 밀리오레 신촌역 사거리,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제 사라졌습니다만, 맥도날드가, 자, 이 건물의 뭐죠? 엘리베이터, 자, 그 통로상에, 자, 이 부분도 역시 래핑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강남역 사거리도 역시,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약간 제가 래핑 광고를 뭐,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긴 했습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립니다만, 소개한다고 했으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거울, 보시죠. 유리벽입니다. 요즘에는 최근에 이제 유리로 돼 있는 그런 재질로,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외벽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망이나 일조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여기에 사실 광고물을 붙인다는 건 사실 되게 물론 불법이긴 합니다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광고법으로 문제가 되지만, 일종의 일조권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벽면은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반 벽면들은 근데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 래핑을 할 때는 원웨이 필름이라고 해서 원웨이 즉 한 방향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자 밖에서는 아니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보이면 안 되겠죠. 약간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단지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근데 그 대신 빛은 이제 통과가 되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분들은
자, 광고물이 붙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처럼 조도나 그다음에 물론 밖에 보이는 것도 조금 약간 좀 약간 그 선명도가 떨어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보이는데도 큰 문제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광고, 그러니까 재료비가 비싸긴 하지만 원웨이 필름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형태들로 킨제로가 코커제로가 달리 진행했었고요. 똑같은 20대 타겟이긴 했는데 이것도 역시 공간 개발합니다. 주로 건물 외벽을 개발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미 다 보셨던 거잖아요. 대장금, 우리 삼성역 시계단.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역 전체가 다 광고하기 좋은 위치는 아니다 보니까 시계단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래핑과 조명과 그다음에 여기 또 우리 지난번에 포스터 광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포스터 광고 나옵니다만. 이런 형태들이죠. 자, 공간을 개발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스페이스 디벨롭먼트는 자, 이게 지금, 홈웨버. 자, 지금은 이제 홈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만, 자, 홈웨버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자, 상품 분리바. 여러분들 빨간 막대기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가 사연이 많은 매체이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 CT카드 요거 제가 직접 집행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직접 저희 팀에서 집행했던 내용인데, 우리, 빨간 막대기는 우리 그 대형 할인마트에서 늘상 가장 접촉이 가장, 그쵸? 많은 그런 하나의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구를 매체화 시킨 거죠. 그래서 대형 할인마트 물론 카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또 다른 공간을 개발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막대기를 개발해서 매체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뺄게요. 근데 그 대신 뭐가 있었냐면 이 당시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고가 들어갔잖아요. 이때는 끼는 방식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끼는 방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할인마트 가끔 부모님 따라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대기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얌전하게 활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뭐 던지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등등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용하다가 빠지시는 거예요, 광고물이. 그래서 광고주의 컴플레인이 어마무시했었는데 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부착형으로 바꿨습니다. 보이는 거 좀 보이시나요?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형태가 좀 바뀌었죠. 이건 손잡이도 있는데 이건 막대기 형태로, 그러니까 막대기가 좀 더 확장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히트지처럼 붙였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문제가 무거웠거든요.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제 경량화도 한 거죠. 속이 비어있는 알루미늄 형태. 그래서 두 가지를 해결하면서 어떻게 보면 매체를 개발한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이제 공간을 개발하는 거죠. 특정한 공간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다시 얘기했던 이제 우리 건물 래핑입니다. 자, 우리가, 서울시청 앞에 있는, 광학 빌딩이라고 하는, 그런 빌딩이 하나 있어요. 이 건물이 강북에서는 가장 많이 광고주들이, 좀 선호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많이 진행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10년 전에 근무할 때는 엄청 많이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원웨이 필름, 쿵푸 팬더죠. 원웨이 필름입니다. 불빛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시트 같은 경우는 안과 밖에 서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빛들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원웨이 필름 투사가 되는 필름이다 보니까 이렇게 불빛까지도 보이는 형태로 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게 좀 중앙 정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집행했던 사례입니다. 아까는 요면만 보여줬잖아요. 이제 측면까지 같이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질레트가, 우리, 제 기억으로는 독일 월드컵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어쨌든 월드컵 때마다, 질레트는, 뭔가, 그러니까,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상품들을 출시하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뭐, 손흥민 선수나 다른 선수들이 모델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박지성 선수가 모델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상품이 등장했을 때 월드컵 특수의 어떤 그런 시대 상황을 잘 맞춰서 래핑한 걸 진행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법적으로 뭐 불법이다 아니면은 뭐 맞다 이런 얘기는 제가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매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불법이다 보니까 한 달이 아니라 개점 운영 일수는 3주, 지금은 2주 정도로 줄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냥 잠깐 부연 설명하자면, 어떻게 하면 이제 불법이니까 이제 떼라는 명령이 와요. 이제 이걸 개고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지금, 불법으로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떼십시오. 이렇게. 물론 이제 저희가 다니시면서 현수막 같은 거는 그냥, 그러니까 떼기가 쉬우니까 공무원들이 띱니다만, 이런 건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진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이제 행정적인 처리하는 기간이 과거에는 3주였고요. 지금 2주로 줄어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를 광고 일수로 보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해서도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캠페인의 중요도는 단순하게 그 건물 외벽 래핑으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매체적인 관점이 될 수도 있긴 했겠습니다만, 전략이 될 수 있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질레트 면도기를 사실은 샘플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샘플링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체험을 해보게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자, 그 건물 아래에다가 부스를 설치해 놓고요.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남성분들이 타깃이겠잖아요. 그래서 타깃들 그러니까 줄 서 있는 게 이제 써보게 체험해 보는 거죠. 면도기를. 자, 보시는 것처럼 도우미를 활용해서 실행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면도기를 썼으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제 뭐 다른 사람을 줄 수 없다 보니까 증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정하면서 그 자리에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게끔 뭔가, 자, 위에는, 자, 랩핑 광고가 진행되고요. 자, 이렇게, 자, IMC적인 관점에서, 자, 캠페인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캠페인에서도 한번 좀, 아마, 여러분들이 기획하시거나 아마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사연이 되게 많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광고 하고 나서 한 5kg가 빠졌거든요. 가뜩이나 이렇게 좀 살이 찐 체질이 아닌데 그 당시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어쨌든 자, 여러분들 비트적인 매체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캠페인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트 광고입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페브리즈는 탈취제가 거의 뭐 독과점 상품인데, 에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 브랜드들이 이미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POP성, 즉 뭔가 상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광고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 체험해 볼 수 있게 카트에다가 이제 실제 제품을 설치했던 겁니다. 해갖고 진행했던 내용들. 자, 공간을 다 개발하는 거죠. 심지어는, 자, 우리가 나프탈렌처럼 우리가 기화 현상을 이용해서 만드는 일종의,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뭐죠? 그러니까 이거 화장실에 비치하는 형태로 이제 비치형 광고, 비치형 상품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자, 이렇게 뿌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페브리즈 에어 상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 비치 형태의 어떤 광고물들도 제품들도 이렇게 실제 설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직접 소비자들이 한번 체험해 볼 수 있게끔 자, 진행했던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사실은 효과가 되게 좋아서 2개년도에 걸쳐서 자, 실제 자, 이마트에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아마 향후에 아마 직접 진행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되었던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아까 이마트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그 공간에서 어떠한 스페이스를 찾아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즉 접점상에서의 가장 소비자들과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내는 것들이 훨씬 더 우리가 가성비 좋은 매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5개의 광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특히 이렇게 스팟과 스페이스를 설명하면서 좀 더 강조해서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 버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광고주들은 이미 이제 그런 ATL 매체에 대해서는 되게 좀 식상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없었던 것들, 뭔가 새롭게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가 내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 5개 광고에서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캠페인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된다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브리즈 에어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형태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 이건 이제 사실 1차 년도에 했던 거고요. 요것들을 디벨롭해서, 자, 2차 년도에는 이렇게 좀 집 모양으로 바꾸기도 하고 좀 더 바꿔놨죠. 왜냐면 1차 년도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단점들, 일장일단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자, 좀 더 업버전으로 진행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험이라는 게 되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좀 실패를 했거나 또 아니면 좀 더 미진했던 것들을 다음 해계년도에 또 할 수 있는 어떤 형태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심지어 이제 우리 벤치마킹하는 그런 브랜드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콜라 미니메이드가 실제 이제 우리가 오렌지 음료가 나오면서 자, 비슷한 거죠. 자, 실제 제품은 아닙니다. 이건 모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자, 이게 항상 이제 카트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구매를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느낄 때는 저게 맛있나 봐라고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페브리즈 에어가 보여줬던 어떤 캠페인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매체들의 다른 기업이나 브랜드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많은 유사한 어떤 캠페인들이 사실 진행이 많이 됐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하시면 독창적으로 만드시게 되면 하나의 어떤 바로미터, 하나의 또 준거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니메이드였고요.
자, 그다음 조닝인데 이거는 이제 특정한 그 지역을 이제 사이트를 이제 뭐 하나의 브랜드가 그러니까 쓴다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이라는 게 어떤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강남역에 갔더니 강남역 11번 출구에 갔더니 내 브랜드만 보여지는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강남역에 있는 출구나 이런 쪽에 이제 모아져 있는 그런 매체에 하나의 광고주만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이제 게이트 6번인데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이건 과거 버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로 도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10번, 11번이 됐습니다만 과거에는 5번, 6번, 7번인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문당선 생기면서 번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늘어났습니다만 어쨌든 자, 이렇게 뭔가 특정한 스페이스를 아예 그런 공간들을 아예 하나의 광고주가 지배적으로 쓰는 거죠. 광고주는 사실 이걸 제일 선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공간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이 나의 브랜드의 지배력을 높여준다는 게 하나의 조닝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10번하고 11번 출구가 바뀌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아날로그와 디지털. 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아날로그로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자, 2010년도라고 지금 나와 있죠. 10년 전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은 이렇게 디지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강남역 쇼핑몰을 제가 디지털 사이즈 아트 제가 잠깐 보여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자, 이런 어떤 비포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아날로그 형태의 또 쇼케이스 형태의 과거 매체들이 있었는데 자, 이것들이 고화질의 어떤 디지털 형태의 매체로 자, 바뀌어서 자,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매체로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차별적인 강점 뭐 이렇게 좀 바뀌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밀레니엄 광장 제가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초기 모습이에요. 굉장히 뭐 좀 약간 좀 지금처럼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약간 좀 자연스러운 어떤 내추럴한 그런 뭐 느낌들이 나죠. 여기 보시는 뭐 프로모션 이벤트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많이 진행했었고 이게 심지어 매체까지 지금 여기 코엑스 아티움 여기 들어와 있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멀리서 봤던 것들인 겁니다만 자, 이것들이 자, 이렇게 이제 아티움 들어오면서 이제 많이 깔끔해졌죠. 물론 지금도 이건 지금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은 역시 매체들이 다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또 역시 아티움도 자 K-팝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디지털 사이즈 아트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미 이제 외벽에 미디어 파서드 형태의 LED 형태로 지금 현재 설치가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것도 이제 과거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이제 자유 표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매체들이 자, 이렇게 좀 되어 있었던 매체들이 그 사이트가 이렇게 아까 보셨던 그 정도죠. 아직 SM타운에 뭐 아무것도 없고요. 기둥에도 뭐 특별하게 물론 캐노피 아까 광고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자, K-팝 스퀘어라고 하는 자, 미디어 파사드 형태로 바뀌어 있고 자, 저희 회사에서 팔고 있는 매체입니다만 이름은 브랜드 에비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정합판과 함께 이렇게 쭉 9개 기둥으로 현재 매체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단과 하단, 그러니까 지상과 지하를 아우르면서 되게 광고주의 선호도를 작년에 엄청 높였던, 물론 20년도에 들어와서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약간 주춤하긴 합니다만, 다시 회복이 되면 훨씬 더 파워풀한 매체로서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렇게 저희가 아까 아날로그 완전 100% 아날로그적인 형태에서 자, 중간 과정을 거쳐서 다시 리뉴얼이 디지털로 바뀌어 있는 형태들을 여러분들 보여드렸고요. 자, 어쨌든 자, 사이트와 공간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스파크와 스페이스 그리고 스페이스 자 디벨로프먼트 개발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에 경기장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37분인데 자 경기장은 지금 뭐 프로야구나 뭐 전부 다 지금 뭐 관중도 없이 지금 개막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장 광고를 진행하는 매체사들이 많이 어려운데, 잠깐만 소개하자면, 자, 경기장 광고 프로야구 뭐 800만 관중을 넘어서 해서 여러 가지 매체가 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냥 PPT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야구가 축구하고 야구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농구 배구도 있습니다. 프로가 다 이제 프로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일단 A보드라고 하는 펜스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A보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A보드 다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물론 A보드 있습니다만, 자, 경기장 광고에서는 A보드가 가장 중요한 매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부가적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은, 그러니까 주로 시즌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뭐 시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월 광고료 개념이라기보다는 자, 시즌에 얼마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다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야구장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팔고 있던 매체사의 뭐 자료를 갖고 소개해 드립니다만, 이렇게 아까 펜스 광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A보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현재는 디지털로 다 바뀌어 있고, 과거에는 이제 아날로그 형태였는데, 내야 펜서들, 외야 펜서들 가장 대표적인 매체들이고요. 하다못해 종합판, 이건 좀 잠실 야구장인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경기장은, 자, 여러분들은 A보드라는 걸 기억하시고 형태에 있어서는 또 하나는 뭐냐, 왜 광고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자, 1차는 이제 관람객입니다. 죄송합니다. 관람객들이 1차 타겟이죠. 오신 분들이, 자, 경기장 내에서 볼 수 있는 매체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중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포션이 또 커요. 즉, 카메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케이블 채널을 동원해서 거의 모든 경기가 프로야구 같은 게 다 중계가 되잖아요. 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스포츠 뉴스 같은데 이제 가끔씩 결과나 어떤 뭐 이런 거 보여줄 때 잡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차는 관람객, 2차는 자, 우리가 아까도 방송 중계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사실 경기장 크게 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매체들은 자, 이렇게 항상 만들어냅니다. 이건 이제 디폴트로 LG가 두산이 쓰고 있고요. 왜냐면 잠실야구장은 두 구단이 지금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구단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이렇게 보시는 네아 펜스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야구장도 보시는 제가 직접 유보라 반동원을 집행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얘기죠. 관람객도 직접 보시고요. 자, 이거 TV로도 볼 수 있다는 바로 이 개념입니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축구장도 A보드. 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우리 10개 구단 전체를 다 턴키로 팔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쭉 전체 턴키 패키지 판매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A보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자, 농구장도 마찬가지로, 자,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자, A보드 보이시죠? 과거에는 아날로그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디지털로 다 바뀌어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중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들. 배구장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A보드가 가장 핵심이고, 자, 중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경기장은 여기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뭐 A보드 기억하시고, 자, 1차 관람객, 2차 그다음 경기 중계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빨리 좀 우리 뭐 여러분들 아마 프로야구나 경기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또 관중들이 또 일부라도 들어가서 응원해보고 그다음에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더 일단 오늘 뭐 다행히 시간 내에 다 매치를 소개해드려서 다행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에는 극장 광고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제가 기말고사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